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뭐니 해도 돈인데요. 경제 현상이 더욱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영수 교과목에 비해 경제교육은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현 교육의 현실인데요. 과거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경제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지만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 경제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미래 사회 속 경제활동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경제교육.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학교 경제교육을 점검해보고 경제교육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퍼는 조기 금융교육을 강조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경제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경제 지식 없이는 생활은 물론이고 생존도 어려운 세상. 과연 우리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시키고 있을까요?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경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경제 개념과 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경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시민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신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경제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육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경제관념이 좀 잘못 형성될 수도 있고 최소한의 경제교육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저는 의무다. 최 선생님. 네. 저희가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그렇죠. 했는데 네. 사실 미래도 미래지만 현재도 되게 중요한 역량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이 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역사. 이게 뭐 직업병입니다. 역사 매니아.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역사는 뭐 저는 이제 먹고 사는 거 가장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렸지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 더 첨가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야지 하면 뭘 그렇게 그렇죠. 좀 이렇게 약간 좀 싸구려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이게 옛날에 그 유교 문화권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산업공상. 그렇죠. 예. 근데 어차피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 관념이나 흐름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집에서는 아기가 13살, 11살, 그리고 6살 이렇게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돈에 대한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집에서 용돈 교육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경제 흐름까지 알 수 있는 돈에 눈이 밝은 아이로 키우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왠지 모르게 돈에 밝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라고 들으면 뭐지? 라는 생각이 그렇죠. 저도 모르게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뭐 돈을 번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수입해서 번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경제 교육에 대한 준비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선생님, 네. 경제 교육 잘 되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니요. 아니에요. 네. 교과서 상으로 뭐 생산, 소비, 뭐 기업 시장 이런 큰 개념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은 교육 과정상 명확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사회 과목에 경제
있잖아요. 그죠? 네. 경제 파트. 저도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 기억나는데, 근데 이상하게 교과서에 배우는 경제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하고는 왠지 모르는 그 괴리감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실장님, 경제 교육이란 정확히 뭔가요? 경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를 이해하고 그 바쁜 현상 속에서 자신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경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 이어지는 경제 활동 속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어떤 나침반 그런 역할이 경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지 교과서에 있는 표현 같은데요, 네. 실장님. 진짜 그 경제교육 교과서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교수님,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이 경제 교육을 좀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추상적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을 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경제 시민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경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경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경제 사건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그런 것을 이해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 생산 활동에 참가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또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제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 경제교육이 이제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경제교육을 통해서 뭐 금융 역량, 뭐 경제 역량이라고 한다면 그런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심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경제 교육이 특정 어떤 시기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중요한 지식들이 축적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에 어떤 경제적 역량, 어떤 경제 의식을 잘 함양시키면 평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경제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늑대 소녀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늑대하고 자연 속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그 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돼가지고 인간 사회로 들어왔지만 결국은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들이 결국은 경제 생활을 잘 하려면 경제적 사회화가 그 학생 때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단리하고 복리 이것을 고등학생들이 한 50% 정도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인들도 한 40%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 못한다는 말씀이죠. 예,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도 경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 이제 그런 점하고 또 이제 이렇게 뭐 소비를 갖다가 이제 똘똘한 소비를 한다든지 또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하는 이런 습관들은 이제 어릴 때 이게 형성이 돼야지만 또 어른이 돼서도 그런 이제 바람직한 이제 습관을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따라서 이 어릴 때 경제 교육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좀 막 찔리는 느낌. 나도 모르는 것들을 지금 그 성인 중에 한 명이 나야. 그래서 지금 찔려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경제교육 저는 한 번도 사실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와 보니까 정말 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지금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있는데 통장을 하나 좀 가서 만들어봐라 라고 했더니 정말 어디서부터 출발할지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학생이 통장도 하나 만들지 못하는 거 이거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근데 초등학생이라든지 좀 어린, 그보다 더 어린 그런 아이들한테 어떤 이런 경제 교육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아까 돈에 아주 밝은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번 의견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유치원생부터 경제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친구들은 소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뭐 소비, 저축, 기부, 투자 이런 것에 노출은 되어 있는데 경제교육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첫걸음에 경제관념이 좀 잘못 형성될 수도 있고 또
또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생보다는 부모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기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시기에 더 많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경제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궁금해지는데 생각합니다. 유치원생 지금 있나요, 자녀가? 네. 어떻게 경제교육 하세요? 저희 큰애가 13살인데 네. 6살, 7살일 때부터 경제교육을 조금 시켰어요. 그래서 경제에 관련된 동화책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 동화책. 이제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어서요. 용돈 자체를 소비, 저축, 기부, 투자로 이렇게 저금통 4개를 만들어서 나눠서 넣는 연습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그래요? 경제 누가요? 관심- 누가 주식 우리 투자를 한다고요? 큰아이가요. 큰아이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요? 네. 뭘 샀어요? 땡땡땡 주식을 땡땡땡. 아니 혹시 그런 뭐 어머님이 지금 직업에 그런 쪽에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뭐 엄마들끼리 모여서 경제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진짜요? 네, 아이들에게도 되도록이면 많이 알려주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벌써 주식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대단하네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초등학생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게 사실 11살 때가 같이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나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에 대한 고정관념이 제일 적을 시기예요. 중고등학생 때는 아무래도 입시에 치중되느라 좀 겉핥기식으로 경제 교육을 배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제일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 방식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교육은 초등학생 때부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실장님, 그 경제 교육이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주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초등학교는 뭐 선생님이 이따 말씀 주실 것 같고요. 중학교에서는 그 사회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있어요, 몇 있어요. 단원을 배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통합 사회에서 문이과 구별 없이 교육을 받습니다. 다른 과목과 융합해서 이제 그게 다고 이제 심화 과목이라는 경제 과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능 이런 거 내용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되게 깊이래요. 그래서 아마 전체 고등학생들 한 5% 정도밖에 아마 배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한 70% 정도는 아예 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경제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 부분을 많이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밖 경제교육을 얘기를 하면 공공 민간 부분에서 경제교육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잘 살펴보면 되게 이제 일회성, 일과성을 하다 보니까 체계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윤우 교수님. 예, 그 학교에서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그 이제 연령에 따라 가지고 경제 교육 내용이 잘 이제 편성이 돼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이제 사회 과목하고 이제 사회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필수적으로 학생들이 모두 다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제 선택 과목으로서 이제 고등학교 경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걸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는 또 이제 방과 후 활동을 많이 이제 종종 하는데요. 경제 동아리를 이제 만드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경제 탐구 교실이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 캠프 이런 것들을 열어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또 이제 많은 경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학교 밖 경제 교육은 이제 뭐 정부 기관이나 또는 민간 단체들이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또 경제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은 교육은 아니지만 언론이나 뭐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경제 이제 정보를 갖다가 접하게 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이제 부모나 이제 이 보호자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 평생 학습이 항상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경제교육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네, 초등학교 안에서는 주로 교과목 중심으로 경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회 시간에 생산, 소비, 기업, 시장 정도의 큰 개념을 다루고 이제 실과 시간에 합리적인 용돈 관리라고 해서 그때 자산 관리 부분을 살짝 배워요. 그 외의 부분은 학교 실정상 또 교사마다 특색에 따라 다르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4학년에서 각 특산품을 맡아서 홍보하고 판매해보는 그런 지역 교류 형식의 활동을 하더라고요. 네, 재밌어 보였어요. 그래요? 네.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실장님이나 교수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뭔가 돌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 학교 안에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학교에서 그 경제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학교는 아이들이 매일 가는 곳이고 그렇죠. 또 이제 필수로 배워야 하는 의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서 경제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아이들에게 자본주의의 출발이 누구나 같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학교 밖에서만 경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은 선택해서 받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그걸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제 생각엔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학교 밖 지역 사회와 그리고 가정을 좀 연결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저는 학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가정에서 이 학생의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아마 사회인이 될 때까지 진정으로 금융교육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저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벼룩시장을 열어서 아이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네, 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5%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미 의무적으로 금융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좀 선도해서 그런 문화를 장착시켜 나가는 것이 경제 교육의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며칠 전에 저희 동네 아파트 유치원에서 갑자기 유치원 입구에서 좌판을 쫙 펼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신들 네. 그 장난감을 이렇게 서로 물물 교환하면서 파는 그런 모습들도 봤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들도 하나의 경제교육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 네. 그렇구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경제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입할 수 있고요. 이제 다만 학교 경제교육이 우리가 원하는 경제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느냐, 이를테면 역량 강화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학교 경제교육이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경제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는 다양한 통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연구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학교 경제 교육이 가장 효과가 높다. 이제 이런 그 조사 결과가 있고요. 이제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학교 밖 경제 교육은 좀 약간 이제 뭐 이렇게 그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이게 단편적이고 체계성이 없기 때문에 좀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가정에서 이제 경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거를 잘 하고 계시냐? 이것은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안 하고 결국은 있습니다. 이 현재 상태로서는 모르니까.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학생들 경제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학부모 경제 교육도 이거 사회나 좀 정부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경제 교육을 통해서 이 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이게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교에서 경제 교육이 중심이 되고 또 가정과 사회가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최영은 선생님 나오셨는데 아까 경제 교육에 대해서 실제 본인이 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래요? 네. 저는 좀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저축이나 뭐 지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 배우지 않고 학급 경영에 접목시켜서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학급 통장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연말이라서 연말 정산도 끝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경제 개념과 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예, 간단하게 진짜 말씀해 주셔가지고 실제 우리 최 선생님 어떻게 수업을 하고 계신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청림초등학교. 아침부터 학생들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수업 준비는 하지 않고 왜 복도 계단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걸까요? 벌 쓰는 건가요, 지금? 교실 안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책상 줄도 맞추고 수첩도 챙기고 반 친구들이 마실 우유도 가져오는 등 학생들의 손이 바쁩니다.
일인력이어서 이거 해야지만 공부할 수 있어서요. 아하, 1인 1력. 학생들은 1인 1력을 통해 교실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요. 아, 저 일을 하면 임금을 받는 거네요. 우와. 왜 월급이 있는 교실이 시작된 걸까요? 자기 역할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월급이 있는 교실을 실시하고 나서 더욱더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1인 1역할을 통해 번 돈은 그날그날 은행장이 통장에 저축을 해주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간식을 주거나 급식 먹을 때 맨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는데 갑자기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친구들 몰래 무언가 적는데요. 뭘까요? 수업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바로 자리 경매 시간. 경매를 통해서 경매 선정을 하네요. 비즈니스석도 있어. 친구와 같이 앉는 우정석, 혼자 앉는 비즈니스석, 칠판이 잘 보이는 근시석 등의 다양한 자리들.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월급으로 경매 금액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각자 쓸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원하는 자리를 배정받고 싶은 학생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흐르는데 이제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순서대로 이름을 부르면 원하는 자리를 말하면 됩니다. 아, 돈을 벌어가지고 저런 데 쓰는 거구나. 1등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자리가 정해지고 있는데요. 이가은 어디 앉고 싶나요? 여우정석 여우정석 왼쪽 오른쪽 상어 밑에요. 장어 밑에요? 다시 13,500원을 낼게요. 오늘 친구는 원하는 자리 얻었어요? 네 얻었어요. 뿌듯하고 좋아해요. 근데 비즈니스석이 인기가 없나 봐요. 아직까지 선택이 안 됐어. 비싸니까. 어. 선생님하고 가까이 있는 게 과연 비즈니스석일까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맨 뒤로 보냈어야 되는데.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환호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아쉽게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한 학생들도 있는데요. 21번. 모은 월급이 적어 좋은 자리를 배정받지 못한 상황. 왜 많이 아쉬워요? 네, 많이 했어요. 왜 마지막에 받았어요? 제가 1인력을 조금 많이 안 해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렇구나. 학생들은 노동을 통해 모은 월급으로 소비를 해보는 활동까지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소비 설문지를 통해서 자신의 소비 습관을 알아볼 거예요. 경제 개념을 배워보는 또 다른 수업. 이번에는 학생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소비 습관을 알아보고 올바른 소비 습관을 위한 방법을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학생들은 과연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친구가 하면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뭔가 딱 보고 사고 싶다 이 느낌이 들었을 때는 꼭 사야 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알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 방법 역할극도 직접 준비해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공구점 아저씨, 매장 직원 이런 역할놀이를 하네. 이거 사줘! 너 그 집에 똑같은 거 있잖아. 아니야 이거 색깔 달라! 사달라고! 아니, 뭐 사달라고 때를 줘서 이렇게 막. 본 모습인데? 그러니까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사지. 알았지? 가자. 잘못된 소비 습관 해결 방법을 표현해본 역할극.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우리가 연기한 것처럼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약이 많이 되고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경제는 곧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는 만큼 경제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가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교실 속에서 배우는 경제활동과 올바른 소비 습관.
학생들은 학교 안 작은 사회에서 경제교육으로 한층 더 성장해가고 있습니다.